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YTN 변상욱 앵커가 보도하려 했던 김만배 녹취가 불방 처리되자 열린공감TV에서 이를 공개했지요. 윤석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라는 충격적인 녹취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검찰의 봐주기. 대장동 수사에서 검찰은 지난 몇 달 동안 이재명 후보 쪽만 파고들었습니다. 윤석열의 연관성은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못해 김만배의 누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게 다입니다. 그나마 조사 결과가 어땠는지, 앞으로 후속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언론도 기사 한 줄 달랑 써놓고 손을 털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김만배의 녹취록 발언을 검찰이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유동규 등 피고인들이 정영학 녹취록의 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최근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연일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등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의 보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사를 허용했습니다. 9일 전 일입니다. 김만배의 발언은 재판부가 새롭게 허락한 녹취록 복사본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검찰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나게 녹취록 복사를 막으려고 저항했을까요? 그동안 이재명 후보 쪽만 파고들었는데 그게 제동이 걸릴까 싶어서일까요? 행여 윤석열 쪽으로 수사 불길이 번질까 노심초사해서는 아닐까요? 검찰은 김만배 발언에 대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내용을 검찰 어느 선까지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대검 감찰부가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들께 알려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화천대유 김만배는 자신이 윤석열을 죽일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9년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주택을 매입합니다. 계약서의 거래 금액이 시세에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이 거래가 우연일 거라고 주장하지만 김만배와 윤석열 사이에 모종의 일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김만배가 윤석열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발언까지 등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정도 정보면 윤석열 일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해야 정상입니다. 언론은 온종일 윤석열 대장동 비리 의혹 보도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검찰도 언론도 아무 일 없는 듯이 조용합니다. 그들도 김만배와 한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 검찰, 언론에 기식하는 적폐와의 한판 승부라고 보아야 합니다. 윤석열은 적폐 세력을 대표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하나만 제거한다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탈탈 털어야 합니다. 적폐의 뿌리까지 뽑아낼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요한 목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뻔뻔함을 넘어 사악함 그 자체.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처음 몇 번 거짓말을 하면 대개는 얼굴에 티가 난다. 얼굴이 벌개진다든지 어색하고 불안한 기색이 엿보인다. 그러나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면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아주 태연자악하게 거짓말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 가장 최악인 것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범죄를 다른 사람에게 천연덕스럽게 뒤집어 씌우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걸 진실이라고 본인이 믿는 경우다. 이럴 경우는 거짓말의 당사자가 오히려 무고를 당한 사람을 향해 성질을 낸다든지 야단을 치는 모습까지 연출된다. 이쯤 되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인 것이다. 윤석열과 대장동 사건이 딱 그 짝이다. 법원에서 이재명, 윤석열 간의 양자 토론은 불가하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굳이 이재명을 상대로 1대1 토론을 하자고 우겼다. 그리고 하필 토론 날짜도 사주팔자에 하면 자신에게 소위 애군이 따르지 않는다는 31일 7시부터 9시를 고집했다. 사실 이런 장면 자체가 역대급 블랙 코미디다. 왜 윤석열은 자신에게 유리한 우주의 기운을 등에 업고 이재명과의 1대1 토론을 고집한 것인가? 더욱이 그가 토론에서 이길 것이라고 자신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는 입만 열면 이재명과의 토론에서 대장동 문제를 추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재명과 토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직 검사로서 몸에 밴 버릇대로 잠재적 피의자인 이재명을 신문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윤석열은 이재명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구팀당과 윤석열은 대장동을 이재명과 엮기 위해 온갖 공격을 마다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증거가 대장동은 구팀당 세력 및 전직 검사들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런데 31일 양자토론에서 보기 좋게 이재명을 신문하겠다던 윤석열의 계획이 큰 암초를 만났다. 김만배의 녹취록 때문이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대장동을 개발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김만배가 윤석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즉 대장동의 의혹의 중심에 윤석열이 서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 이 녹취록은 사실 이미 검찰 조사에서 다 밝혀진 내용이었고 법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그게 이제서 세상에 흘러나온 것이다. 기실 대장동 주역인 김만배와 윤석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추론은 어지간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 사이에서는 이미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대장동의 개발 입구와 출구에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과 밀접한 관계인 전직 특검 박영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대장동 개발에 필요한 최초 자금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에서 비롯되었고 이때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를 맡았던 담당 검사가 윤석열이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윤석열과 특검 검사로 합을 맞추며 박근혜를 구속시킨 박영수가 당시 부산저축은행 측 변호사였다. 당시 이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온 부실대출로 종잣돈을 조달하여 대장동을 개발한 김만배가 개발이 완료된 후 박영수의 딸을 통해 막대한 사례를 표시했고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의 부친의 연희동 집을 구매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음습한 일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숨통을 잴 수 있는 모종의 카드를 김만배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이미 검찰이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건을 어떡하든 이재명과 엮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몇 사람의 인명이 세상을 등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팀당 지지 세력과 언론은 마치 이 불행한 일의 배후에 이재명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몰고 갔다. 실제로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 갔기 때문일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말이다. 가장 끔찍한 것은 대장동 사건의 입구와 출구의 주요 경로에 윤석열 본인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기억 조작과 망각을 통해 그리고 선택적 피의자 조작이란 정신질환적 사고의 조작을 통해 마치 이 사건이 이재명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검사로서 다져진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의자 이재명을 신문하겠다고 자신만만해한 윤석열의 화인맞은 양심이다. 그렇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그의 양심은 이미 오래전 기능상실했다. 양심을 인두불로 찢어버렸기 때문에 굳어지고 무뎌져서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비단 대장동 사건에 임하는 윤석열의 태도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동안 그가 수없이 반복했던 거짓말들에 나타난 한결같은 패턴을 복기해보라. 그는 자신이 관여한 혹은 개입한 범법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천연덕스럽게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냐며 뻔뻔하게 반문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대를 향해 성을 내는 식으로 반응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아주 미미한 기색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불편해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거짓말이 몸에 배었는지 그 자연스러움이란 것이 마치 연극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배우의 연기처럼 능수능란하다. 그래서 나는 저들 부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사악함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세상 만사 결국은 권선징악으로 귀결되는 것이 창조주께서 온 우주에 새겨놓은 만물의 섭리이자 질서다. 비록 시간차일 뿐 윤석열, 김건희의 사악함은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정의의 실현이라고 부른다. 나는 진실로 간절히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윤석열은 양자토론 개최에 대해 이렇게 밝혔었지요. 양자토론을 먼저 하자고 한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등 의혹과 저에 대한 논란을 국민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의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 국민 앞에서 토론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저에 대한 모든 논란을 깨끗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지요. 김성애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축년, 신축월, 갑신일, 갑술시에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이재명만 되고 방송중계, 방송사나 다른 유튜브 중계도 안 되고 오로지 이재명, 윤석열 후보 유튜브 채널에서만 중계 가능. 주제를 경제, 외교, 복지 등으로 정해선 안 되고 무조건 자유토론만 하자는 건 대장동 공격만 일주일 일타 강사에게서 배운 대로 외워서 하겠단 거지. 방송 중계는 불가하니 자기 구독자만 한정적으로 생중계 보게 하고 끝난 후 자기가 외워서 잘한 부분만 짤로 돌리려는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방구석 여포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대장동만으로 이재명을 상대하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은 그야말로 자뻑 수준에 이르게 될 김만배 녹취에 대해 그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빤스런으로 토론을 취소시킨다면 김만배 녹취에 대한 자백이 되는 것이며, 토론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스스로 낭떠러지에 떨어지겠다는 것이니 뿌린 대로 거둘 것이며 정의로서 응징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